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과학뉴스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친숙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큼직큼직한 우주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만큼 2022년은 우주 개발 역사를 언급할 때 자주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다고 하죠. 우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위성과 로켓 발사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임무를 다 해도 궤도에 머물러 있는 인공위성, 우주를 떠들고 있는 로켓 파편 등 우주 쓰레기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넓고 로켓을 쏴봤자 우주 공간을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큰 문제인가 싶지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춘호 연구사님과 함께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사님도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주 쓰레기 때문에 우주선이 파괴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사실 과거에도 문제로 거론이 되기는 했었지만 네. 이제 우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또 새로운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우주 쓰레기가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57년도에 스푸트닉 1호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중심으로 우주 개발을 치열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8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인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인공위성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우주 쓰레기가 갑자기 급속하게 증가됐고, 우주 쓰레기들이 왜 생기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우주 궤도에서 우리 인간이 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우주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올리면서 다양한 파편들, 네. 페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주에 미션을 하면서 선해 작업 같은 거 하다가 공고 떨어뜨리면 그게 또 우주 쓰레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은 로켓에 있는 표면 처리했던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떨어지다 보면 그게 쓰레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현재 1cm 미만의 아주 조그만 파편들이 합쳐서 총 1억 7천만 개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가 점점 궤도들에 대해서 많은 양을 급속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주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좀 네.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말도 네.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1976년도에 캐슬러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낳는. 간단하게 보시면 쓰레기를 버릴 수도 없는 곳에서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그 쓰레기가 버리는 와중에 서로가 부닥치면서 또 쓰레기를 만드는, 그래서 점점 인간이 관찰할 수 없는 미세한 쓰레기들, 1cm 언더의 쓰레기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되고 이게 급속도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구 주변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 50년도에 스푸트닉 1호 쏠 때는 되게 깨끗해요. 근데 2020년대 지구 사진을 보면 아주 까마득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위성을 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주 쓰레기가 생긴 파편이 또 다른 우주 쓰레기를 만들고 네. 결국 나비 효과처럼 점점 우주 쓰레기를 많이 불리는 이런 효과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혹시 당구 치시나요? 당구 칠 때 보면 당구가 서로 부닥치면서 공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당구공은 분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부닥치면서 계속 깨지면서 파편이 나게 되고 그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속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초당 8km에서 11km를 초속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얼마 전에 있던 태풍이 가장 큰 피해를 줬는데 그 태풍이 초속 8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거의 몇백 배 정도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잠깐 스치어 지나가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초속 8km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뭐 자동차도 그렇고 킬로미터 퍼 아워나 미터 퍼 세크의 단위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속 8km라고 하면은 잘 와닿질 않는데 제가 빠르게 단위 환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3,600 정도를 곱해야 되니까 거의 3만 킬로미터 퍼 아워.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보통 자동차가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니까 그거에서 300배 정도의 네. 속도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보니까 뭐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주 쓰레기가 뭐 이런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우주 정거장 이런 거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주 정거장이 우주 쓰레기 때문에 16번이나 해피 기동을 했었습니다. 그 큰 우주 정거장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실내를 보게 되면 2015년에 쏘았던 인공위성이 우주 쓰레기 때문에 해피 기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히 1km 정도 범위 밖에 벗어나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우주 쓰레기 파편 때문에 많은 잊을만 하면 나라를 직접 언급할 수 없지만 어떤 몇몇 나라들이 우주 쓰레기 파편 때문에 지상에 낙하해가지고 큰 피해를 주고 있던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우주 쓰레기와 실제로 충돌한 사례는 없을까요? 2009년도에 미국의 민간 통신 위성과 또 그리고 러시아 군사 통신 위성 코스모스가 시베리아 700km 상공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서로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주 쓰레기 때문에 인공위성들이 회피하다가 고장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90년대에는 별로 드문드문 나타났죠. 최근에 2000년도,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큰 피해들을 많이 나고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뭐 실제로 경보도 울리면서 많이 해피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우주 쓰레기라는 게 그 크기는 작지만 위협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뭐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이랑 서로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우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나라 우주 개발의 모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맺고 유엔 주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 쓰레기를 잘 관찰하자 해서 범국가적으로 지상기지 위성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고요. 그래도 워낙 지름이 작은 건 관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우주 쓰레기가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각 나라에 해당 궤도에 있는 위성들한테 알려줘서 해피 기동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우리나라 위성이 그거에 대해서 해피를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 우주 쓰레기를 만들지 않게 로켓을 개발이나 위성 개발할 때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안 만들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착륙을 시키든지 아니면 파괴시키든지 이런 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괴라는 게 우주에서 파괴하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기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우주선을 설계를 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우주선을 이제 만들 때 쓰는 소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우주선 소재, 우주선이 솔직히 30만 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계속 알루미늄 합금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연구되어 있고 내구성, 내열성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세라믹 기술들 이런 거 도료 기술들 같은 경우에도 우주 쓰레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세한 것들이거든요. 표면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설계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가 우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시당초에 이제 우주선의 엔진이라던가 이런 데 소재를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걸로 연구를 하면은 우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네. 하고 있는 거군요. 뭐 사실 이미 생겨버린 우주 쓰레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는 우주 쓰레기에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수거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거 기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수거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리수거처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수거 형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게 지상으로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착륙하면서 대기권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방법도 하고, 근데 뭐 미르 같이 거대한 우주정거장 같은 건 솔직히 잘 안 없어지거든요. 덩치도 그렇고요. 근데 미르 같은 경우에는 니모 포인트라는 곳에 안전하게 바닷속에 넣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모 포인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쪽이 아니고요. 아, 아닌가요? 예. 아,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군요. 네. 해저 이멀리에 나오는 니모 선장 또는 네모 선장처럼 진짜 인간이 없는 진짜 딱 오지거든요. 니모 포인트 제일 가까운 데가 이스타 섬인데 거기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도 안 다니고 비행기도 안 다니는 곳에다가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방법을 하는 게 니모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인공위성들이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가 있는데 지상으로 떨어뜨리지 못한 거는 그 안전궤도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폐기궤도로 구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조종하고 기르고 있어도 그게 폐기궤도 들어가는 게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흡족한 결과는 안 나와서 좀 더 많은 또 연구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고민하는 게 현재 많은 부분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레이저 빗자루. 여기서 빗자루라 생각하시면 우리가 쓰는 빗자루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핑퐁이나 이런 게임들 해보게 되면 자기 목적하는 것들을 레이저로 톡톡톡 쏘면서 이동해가지고 궤도를 바뀌게 해가지고 대지기관에 떨어뜨리는 방법이 레이저 빗자루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취지는 좋으나 요새 또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도 고민하고 있는 게 우주군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데, 근데 나름대로 연구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제한이 일단 있고요. 또 글로썸이라고 해가지고 골드 방법이 있습니다. 풍선을 딱 띄워가지고 우주에서 풍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싹 걷어가지고 우주 쓰레기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착륙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연구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도 골드 방법의 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저궤도 정도 2,000km 언덕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여러 방법들이 더 계속 연구되어 있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주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인류가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들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방법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우주 쓰레기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감사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요. 광학뉴스 시청자분들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원전 폐기물이 완전히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보관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원전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임시 보관을 했는데 현재까지 원전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도 원전 폐기물과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흘러보낸다면 GPS 중단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춘호 연구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